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처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토크 콘서트에는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님, 신동만 KBS PD님, 김효은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사무차장님, 김영주 녹색기술센터 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원래 예정했던 시간보다 조금 늦어졌는데 하여간 끝나는 거는 틀림없이 12시에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회자 역할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14년 만에 처음으로 폭염을 맞는데 저는 우리 신동만 PD님도 계시지만 제 개인적으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아직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잘 못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에어컨 전력 요금 내려라라고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라고 느끼는 거에 대한 체감도는 아직도 적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세 분 발표하신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진짜 기후변화가 있느냐? 아까 이제 우리 차장님께서도 틀림없이 있다. 당연히 있는 건데 아직도 일부는 없다. 대표적인 게 트럼프 대통령이시잖아요. 다 공지하다시피. 근데 과학에 대한 얘기를 넘어서서 신동만 PD님은 현실이다 이게. 현실에 대한 얘기를 아주 팩트 중심으로 해주신 거예요. 이만큼 우리 변하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북극 얘기 들어가고 녹론 얘기하면은 전 지구적으로 할 얘기가 무지무지하게 많죠. 근데 한반도는 변하고 있는 중, 현재 진행형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과학 얘기하지 마라. 팩트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정책적으로, 기술적으로 기술 협력해서 가자. 또는 국제 협력해서 가자라는 게 이제 두 분들의 핵심들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많이 계시니까 우선 간단하게 아까 못다 하신 개인의 경험들을 조금씩 더 얘기를 해주셔서 기후변화 이 문제 어떻게 하는 것이 기술이든 국제협력이든 아니면 시민들의 대접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로 우선 개인의 경험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자유스러운 토론들로 가면서 하고 마지막에 사실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의 발표자분들이 관중들과 대시민들한테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지막에 일종의 클로징 커멘트나 이런 것들을 해서 오늘 이런 토크 콘서트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저는 항상 레디스 퍼스트입니다. 이럴 때만 아니고 항상 레디스 퍼스트. 항상 초지일관. 그래서 우리 전 대사님, 또 우리 차장님 경험적으로 봤을 때 국제 협력의 어려운 점, 앞으로 좀 한국이 해야 될 일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기후 변화 대응을 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협력하자. 제일 큰 협력 논의의 장은 결국 유엔 기후 변화 협상장인데요. 유엔 기후변화 협상하러 갈 때 우리나라도 23개나 되는 부처들이 다 참여하고 전문가분들도 참여하시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대규모 대표단이 갑니다. 근데 국제협력 협상장에 가보면 사실은 굉장히 비관적이 돼요. 왜냐하면 협력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나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결국 결론 안 나겠구나 이런 실망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선진국들은 너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기술을 잘 안 내놓으려고 하고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열심히 돈 들여서 공 들여서 기술 개발했는데 그거를 그냥 주자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안 내놓으려고 내지는 짜게 내놓으려고 하고 또 개도국들은 한편으로 보면 너무 무조건 달라고 그냥 묻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묻지 마 줘 라고 하고 그래서 이 중간에 접점을 찾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이런 협상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진짜 엄청, 제가 세네갈 가서도 하는 얘기, 세네갈 사람들도 저한테 한 얘기, 아니 1960년에는 한국이 세네갈보다 못 살았는데 말이야. 근데 그게 진짜 맞아요. 네, 1960년에는 세네갈이 한국보다 더 잘 살았어요. 월드뱅크 세계은행에 나와 있는 통계를 보면. 그런데 지금 한국하고 세네갈은 정말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같은 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자고 하면 개도국도 훨씬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 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성공 모델인 한국이 하자고 하니까 이건 정말 해야 되는 건가 보다. 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열심히 대응하자라는 개도국을 설득하는 측면에서도 한국은 굉장히 유리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선진국들한테 무조건 개도국들 보고 하라고 그러지 말고 너희도 도와줘야지, 너희도 책임을 다 해야지라고 설득을 하기에도 한국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의 기후와 관련된 공부를 하셨거나 뭐 업무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국제기구나 국제적으로 좀 많이 진출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GTC에서 저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분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해서 커지는 시장이에요. 계속해서 사람도 더 필요하고 새로운 기술도 더 필요하고 뭐 돈도 더 들어오고 계속해서 넓어지는 시장이고 기회가 계속 더 커지는 곳이니까 거기에 좀 우리 한국 그 젊은 분들 또 한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많이 좀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국제 기후변화 UNFCC 많이 다녔는데 교토 의정서는 감축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 파리는 감축과 적응을 같이 보는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가 더 플레이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적응 산업, 적응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인력과 전문성, 일자리, 산업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미 일본에서는 이제 5단짜리 우산이 무지무지하게 잘 팔리죠. 비가 오는데 부채처럼 접고 다닐 수가 있는 아주 간단한 예지만 벌써 적응 산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부채 그랬더니 뭐 전자파 많이 나온다. 그거 사실 오보로 좀 결국에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선풍기요. 전자파 많이 나온다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전기나 이런 거가 나온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할 일은 많다. 한국은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하는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은데 인력은 좀 적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 신 PD님. 저는 그 야생 생활이라는 게 그냥 도시 생활하고 좀 달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거든요. 뭐 과거에는 지금은 좀 그런 게 좀 드문데 이제 뭐 텐트 생활을 한다 그러면 막 습지 가에 가면 모기들 엄청나게 있고 근데 어쨌든 견뎌내야 되거든요. 뭐 그걸로 월급을 받으니까. 근데 이제 정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집에 뭐 에어컨들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올 여름에 에어컨을 안 켠 날이 며칠 정도 되시나요? 에어컨을 안 켠 날, 그러니까 아주 더운 이 폭염 기간에 약 한 달간에 저희 집은 제가 광명에 사는데 에어컨을 켠 날보다 안 켠 날이 더 많습니다. 켠 날이 뭐 한두 시간 다 포함해서 한 4, 5일 정도 이 정도 되었으면 많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애들 뭐 켜자고 하는데 뭐 집사람도 그렇고 이거 굳이 안 켜도 된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안 켠 거고 제가 뭐 그냥 더운데 잘 견뎌서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19층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 한 30도 이하로 그 유지가 되면 오히려 추울 정도로 한여름에도 그래서 이 공기 순환들이 잘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한 10층 정도까지만 되더라도 무지 아파트 생활이 무지 더울 텐데 19층 이상이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 바람길들이 생기면서 그 여름에 저희들은 그 제일 제가 뭐 이 아파트 들어오면서 시스템 에어컨을 그래서 막 하여간 다 갖추고 들어왔는데 그 해놔놓고 안 쓴다고 쿠팡을 무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도 뭐 한 많아 2, 3일 정도 켰었고 올해도 일주일 이내로 켰었고 그러면 이걸 생각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결국은 이제 틈새 시장도 있는 거고 에어컨 생산만이 또 전부는 아닌 거고 같은 집을 짓더라도 상대적으로 그 뭐 시설을 해서가 아니고 이런 자연 조건들을 활용한 뭐 건축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 2010년도부터 그 광명에서 여의도까지 그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그러니까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밤늦게까지 이제 편집하고 할 때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출퇴근하는 게 힘들어서 그리고 그렇지 않고 평상시 그냥 우리 회사 들어오고 할 때는 자전거 타고 출근하고 또 퇴근을 합니다. 뭐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시원한 그 안창천길을 이렇게 따라오다 보면 굉장히 그 하루에 그 활력 생기고 뭐 별도의 헬스장 가서 운동 안 해도 충분히 또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물론 뭐 또 회사에 이제 샤워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래서 뭐 전임 정부에서 막 그 우리가 자전거 녹색 산업 그래서 이렇게 막 추진했는데 저는 뭐 그런 것과는 별개로 자전거라는 게 내 그 삶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탄소 배출을 기본적으로 거의 하지 않는 구조라 우리 그 사회에 그 자전거 그러니까 자동차만이 이렇게 중요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자전거와 같은 이런 수단들도 굉장히 그 출퇴근용으로도 유용하게 그 활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거기에 그 자전거 길을 만든다고 또 그 하천을 그 망가뜨린 부분도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물론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우리의 그 이제 생활 속에서 뭔가 변화들을 찾고 하는 것들이 그 각 개인한테 생활화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국가적으로 뭔가를 합시다 막 이렇게 해서는 그 이 문제들을 그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국제 간의 협력은 협력대로 가는 거고 각각 개인들은 이제는 뭐 남이 어떻게 뭐 에어컨 몇 도 이하로 유지하라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는 내가 살 수 있는 만큼의 일정 부분을 내가 감내하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마인드들이 우리들한테 좀 필요해진 게 아닌가. 나중에 더 심각해지고 나서 뭐 어떻게 하자고 했을 때는 이미 뭐 버스는 출발하고 없는 거고 그러면 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삶을 즐기면서도 즐길 수 있으면서도 뭔가 이제 의무감들을 그냥 우리 생활 속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우리의 그 미래들은 조금 더 암흑에서 멀어지는 조금의 빛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동만 PD님 꽤 오래간만에 뵙는데 그 젊음을 유지하시는 비결이 있으셨군요. 네, 자전거. 저희가 이제 뭐 불편한 진실 얘기하지만 사실은 환경을 하면은 어느 정도 약간의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걸 감수하면 사실은 아주 좋은 그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죠.
근데 이제 그 생태학자신데 이제 에너지 절약 뭐 실천하는 거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이틀 2, 3일 전에 신문 나온 거에 그런 거 있었죠. 우리나라도 이제 파파야 된다. 뭐 대구 사과 올라간 건 이미 오래됐고 보석 녹차 올라간 거는 오래됐고. 근데 이제는 아열대 과일 작물들도 파파야 되죠. 애플 망고 되죠. 우리 주변에 변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이렇게 같이 한번 보셔서 우리 주변이 아열대화되고 있다는 걸 실상을 속에서 과일의 반란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하나는 자꾸 좀 알려줘야 되니까요. 자 우리 김 박사님. 신 PD님은 이제 생활 오리엔트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출연연의 기술 정책 쪽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감싸고 있는 지금 여러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일자리에 대한 이슈들도 있고 그 기간 산업들이 이제 정체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어서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이제 이 산업 사회 지형을 바꿀 거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이슈들이 이 기후 변화 대응으로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희망과 어떤 그런 좀 일부는 좀 낙관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저 발표에도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이런 좋은 생활 밀착형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젊은 그 물론 국제기구도 많이 가야 될 거고요. 그 이런 엔터프레니어십을 발휘를 해서 그 이런 기후 변화 대응의 어떤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이런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새로운 어떤 그런 시장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제 특히 이제 그 대학에 공부하시는 이런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사회 이제 많은 에너지를 가진 이제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히 이제 이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이렇게 프로모션하고 지원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좀 들었고요. 자 지금부터는 혹시 플로어에서 그 세 분 발표하셨는데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협상 전망은 좀 어떠신지, 뭐 국제 관계에서 지금 GGGI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이렇게 세 분 발표자들한테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좀 이런 기후 변화에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스럽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좌청룡 우베코로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네. 네. 예,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것 자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지구의 온도가 한 뭐 5천 년 이상, 몇만 년 이상 주기로 굉장히 더워지고 굉장히 차가워지고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그런 설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지구의 자전
공전 주기가 점점 이렇게 태양 쪽으로 가까워지면서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그거에 따라서 지구가 이제 더 뜨거워지고 이렇게 이제 또 다시 빙하기가 오고 그렇게 두 가지의 반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구 온난화가 과연 그 산업화의 원인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발표도 하셨고 그게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런 다른 두 가지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소속이 어디 계시죠? 예, 저는 A닷컴이고 최근에 이렇게 환경 쪽에 좀 많이 관심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환경 쪽에 아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자, 또 질문 있으시면 다 질문 받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여성분. 이 좌청령 쪽이 좀 많이 강합니다. 우베코 약간 좀 긴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시고 발표해 주셨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의 질문은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계에 있거나 아니면 연구소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인식을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후변화는 어느 정도까지 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그 기관이나 전문기관이 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 하나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연구와 같은 내용들이 되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뭐 토양, 그 다음에 뭐 수질, 그 외에 대기, 그 다음에 뭐 폐기물 그런 쪽에서 기후 변화에 따른 온도 상승률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분야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되게 적다라고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날카로운 질문이셨습니다. 아주.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가죠. 첫 번째 질문은 아주 상당히 과학적인 그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신 PD님이나 뭐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 신 PD님은 또 저 소비자 인식에 대한 그것도 같이 연결해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우리 김 박사님은 온도 상승에 따른 사업화라든지 뭐 이런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 과학적 얘기는 우리 대사님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갑자기 이제 올해가 이제 더워지고 비가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또 관심이 늘은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뭐 올겨울에 또 뭐 어떤 별로 춥지도 않고 뭐 또 이렇게 또는 그냥 적당히 춥고 그러면 또 기후 변화의 시도는 쏙 들어가 버리고 아예 뭐 니네들 말하는 것도 그냥 또 거짓말 아니냐 뭐 이런 의심들도 이렇게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뭐 보는 관점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래서 아까 그 두 번째 분 질문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그 아무리 그러니까 이게 기후가 바뀌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또는 같이 공감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대응의 그 방법들은 나오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방송 같은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뭐 캠페인 방송으로 우리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 나섭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국민들이 또 뭐 누가 정부에서 돈 대 가지고 이렇게 캠페인 하는 것 같구나 이런 식의 그 생각들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쪽보다는 드라마 같은 것을 이제 제작을 할 때 그 결국은 이제 글을 쓰고 연출을 하는 데서도 개입되는데 거기에 소위 기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과거에는 우리가 뭐 기후 변화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그 지구 온난화 그래서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그 사실만을 주목하고 이야기하다가
기후 변화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그 처장님께서는 이제 기후가 지금 재앙 수준으로, 기후 재앙 수준으로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것을 그 주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드라마 같은 제작을 하면서 대사를 서로 이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이 문제들을 녹여내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 사는 게 이 기후 변화 시대에 맞게끔 저 드라마 속 주인공들도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들을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그 알려주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게 뭐 드라마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패션을 조장하는 그런 옷을 입고 나면 막 잘 팔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그 드라마에서 이제는 그 뭔가 새로운 생활 방식이 요구되고 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진짜 그냥 폼으로 연인끼리 그 데이트할 때 자전거가 아니라 진짜 이 시대에 걸맞는 출퇴근으로 자전거 타기를 캐릭터로 넣어서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방식으로 하든지, 어쨌든 그 자연스럽게 좀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식의 그 제작들을 저희 어떤 그 매체들에서 좀 신경을 써서 하고, 정부에서 이런 기후 변화 소위 그 지원들 할 때도 티나지 않게 녹여낼 수 있는 이것들이 좀 되면 오히려 우리의 대응들은 실생활 속으로 더 빨리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한 4, 5분 정도 남았는데, 네. 김 박사. 아까 이 녹색 기후 기술의 산업화 사례 뭐 이런 부분에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딱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그 환경 친화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게 한 그룹하고, 그 보통 브라운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환경 친화를 고려하지 않은 기술들을 보게 되면 이 시장성이나 경제성 측면으로 보게 되면 환경 친화 기술들이 대체로 약합니다. 약할 수밖에 없죠. 이제 목적이 하나 더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제 이런 기술들의 목적은 이제 단순한 시장 개척이라든지 뭐 경제성뿐만이 아니고 어떤 그런 환경에 대한 친화, 그리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이런 여러 악영향들을 완화시키는데 하나의 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그 기술에 넣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책적으로 어떤 나라에서는 많이 얘기하는 그 북유럽, 서유럽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정책적으로 이런 기술들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했고요. 이제 이런 기술로 입혀진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좀 더 사회에 침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지원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제 녹아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론 브라운 테크놀로지가 시장성, 경제성은 지금 강하지만 우리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발맞춰 나간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 이제 좀 더 이제 이런 환경 친화 기술들이 좀 더 이제 우리 사회, 이제 우리 주위에 좀 더 많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얘기를 들면 IBM이 재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하고 IBM이 묶어서 지금 전 세계는 기상의 예보에 대한 거에 엄청난 많은 투자를 합니다. 지금도 사실 현재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난에 대한 방지에 대한 부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다 기후변화 때문에
아주 큰 사업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연구나 이런 거 부분들은 저는 무궁무진하게 많이 펼쳐나갈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가 있고 난 다음에 조립식 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됐습니다. 거기다 요즘에는 4차원하고 같이 합쳐지니까 3D 기술로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조립식 주택을 순식간에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성장 가능성 앞으로도 더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바로 이제 올해 10월달에 IPCC가 내년이군요. IPCC가 내는 보고서가 뭐죠? 1.5도씨 보고서입니다. 그거는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전 세계 과학자들이 내는 것들은 진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갔는데, 원래 파리에서는 처음에는 2도씨로 얘기했다가 안 된다. 아까 초창기에도 나왔죠. 1.5도씨로 가야지만 되는데, 그거는 역시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거의 맞지, 저는 경제학자지만 과학자들이 거의 추론하거나 합의하는 거는 자전에 대한, 그렇으면 벌써 자전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고 안에 탄소에 대한 함량들이 지구 내에 너무나 많이 급속도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1.5도에 대한 부분들을 맞춰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늦었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제가 좀 시간 관계에서 약간 먼저 갔습니다. 네, 우리 여성이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네, 질문을. 안녕하세요. 환경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입니다. 그 생태학을 전공하신 PD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생태학적 측면에서 기온 상승으로 인해 고유종들이 새로운 종들로 교체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새로운 종들이 출현하는 게 저희가 그것을 안 좋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러니까 진화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여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날카로운 질문이었었어요. 시간이 참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대답해 주시죠. 그 뭐 진화의 관점보다도 그 우리가 그 서식지의 조건이 변하면 거기에 맞는 종이 그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한 이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우리도 그 경험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세상에 가면 일종의 그 뭐랍니까, 배탈이 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죠. 예를 들자면 이번에 뭐 아시안 게임을 갔는데 야구 선수 3명이 장염 걸려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다른 이유도 아니고 그냥 양치질을 했는데 거기서 장염이 걸렸다고 이렇게 뭐 추정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런 종이 들어올 때는 그 지역에서 예를 들자면 바이러스라든지 뭐 세균이라든지 이것들을 함께 이렇게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그 적응하면서 견뎌내는 그 것들이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서서히 이제 우리도 적응을 하면서 얘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은 뭐 지카 바이러스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준비 안 돼 있다가 갑자기 뭘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한번 소란을 피우고 나야 그 다음에 또 대안들을 마련하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종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일단 우리와 긴장 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는 사람의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안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더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살기 편하겠네라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들을 지금 우리도 알지 못하는 문제들을 낳는다는 게 저는 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고, 그것은 다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가 일어날지 그 점에 대해서 새로운 종의 출현들이 뭐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우려스러운 면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들이 자꾸 마련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양성 얘기하잖아요. 생물 다양성. 근데 그 다양성이 없어지겠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정말 안타까운데요. 한 분 한 분 좀 관중들한테, 아니 시민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 여쭙는데 오늘 지금 대표로 우리 전 대사님께 해드리고 네. 제가 사회자로서 마지막으로 총정 정리하고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회자의 약속을 못 지켜서 네. 자. 저는 우리가 앞서갈 것이냐 따라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한국이 앞서가는 국가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 따라가는 국가가 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당연히 앞서가야죠. 우리가 개척해 가야 되고 그렇게 앞서가려면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에 제가 같이 친하게 지냈던 그 기후변화 전문가이신 외국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에 와서 봤더니 아니 빌딩 이렇게 많아. 왜 지붕마다 태양광 설치 안 하는 거야? 대한민국의 아파트 이렇게 많아. 왜 옥상에다 다 태양광 설치 안 하는 거야?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 이렇게 자동차를 좋아해. 현대자동차는 왜 전기자동차 이게 더 열심히 안 만드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원론적인 질문인데 밑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빨리 할 수 없는 이유가 수백 가지도 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이유들을 다 극복하고 좀 혁신적인 생활 방식을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여야겠다. 이제는 지금까지 살던 것과는 다르게 살아봐야겠다. 우리 또 신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사고 방식의 전환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전환의 시작은 항상 사람이죠. 사람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근데 그 변화에 대한 속도를 우리가 늦추면 늦출수록에 자연은 우리한테 시간을 안 주죠. 그래서 모든 것이 삼위일체가 된다고 봅니다. 혁신적인 생각, 거기에 생각만 하면 안 되고 행동, 그거에 따른 기술, 또 그것을 짚어질 수 있는 정책,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원활한 협력, 그 가운데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가교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됐을 때에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기후변화는 현재의 사실이다. 앞으로 더 이 사실은 구체화될 거고 더 다양해질 거고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들이 적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인식하고 그것을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면서 저는 국민들 모두가 여기 있는 선생님들 모두가 정말 심각한 생각을 갖고 진지한 마음으로 기변에 대한 것들을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우베코 쪽으로 조금 더 몰려서 질문을 받는 걸로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상으로 저희 오늘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후 변화 및 기술에 대한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 기후기술 오픈 포럼을 마무리하며 본 행사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기후기술 변화에 대해 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후에는 또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세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지하고 계신 소지품이나 가방 같은 경우에는 꼭 가지고 이동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